안녕하세요. 저는 법률상담 공작소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우실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상간남, 상간녀 소송 시 피고 후 대응 방법 및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와 만난 기관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만났던 사람이 유부남, 유부녀였고 그런 사실을 원고에게 발각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원고 측으로부터 협박 아닌 협박을 당하게 되고 그렇게 당하다가 말도 안 되는 합의금을 지급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원고가 집이나 회사 등에 알리는 경우들도 있고 원고가 말도 안 되는 요구들을 다 들어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난 후 원고가 제시한 말도 안 되는 위자료 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결국 상간자 소송을 당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피고의 입장에서는 소송을 당하는 것이 가장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피고들은 소송에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일단 상간자 소송의 경우에는 두 가지밖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은 피고들은 본인이 기각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감액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여기서 기각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원고가 가진 증거가 없거나 아주 애매한 증거인 경우입니다. 아무리 피고가 보도를 한 것이 100%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증거가 없고 피고가 부인할 경우에는 기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피고들이 본인이 만났던 사람이 유부남, 유부녀인 것을 모르고 만난 경우입니다. 즉 처녀총각 또는 돌싱이라고 생각하고 만났다고 하면 원고가 아무리 증거가 많더라도 기각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고는 유부남, 유부녀인 것을 모르고 만났어야 하고 그런 사실을 알고 난 이후부터는 만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피고분들은 처음에는 모르고 만났다고 하더라도 만나는 도중에 알고도 만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기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본인이 만남을 할 당시 원고 가정에 파탄이 났다라고 하면 피고는 위자료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고가 위자료를 지급하는 이유는 본인의 외도 때문에 원고의 가정이 이혼이 되었거나 또는 이혼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일로 인해서 평온한 원고의 가정이 파란을 불러왔고 그것으로 인해서 원고가 심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피고 본인이 만났을 당시에 원고의 가정은 이미 파탄이 났다라고 하면 피고로 인해서 원고 부부가 파탄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는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파탄은 단순 원고의 배우자의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원고 부부가 본인이 만난 시점에 이혼 소송을 진행 중에 있었거나 최소한 협의이혼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런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원고 부부가 이혼을 했고 이혼 당시 위자료 명목으로 고액의 위자료를 받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위자료로 받았다는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위자료로 받은 금액은 보통 3천만 원 전후가 되어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경우가 아니면 피고는 무조건 감액을 하기 위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보통 원고의 가정이 이혼을 하지 않았을 때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는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가 요즘 대부분 인정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주 예외적으로 3천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본인이 기각을 시킬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평균적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최대한 감액시키기 위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원고가 동의할 경우에는 부상금 소송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리고 위약벌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보통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사이로 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원고가 조정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때는 피고는 원고의 서장에 기재된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본인보다는 원고의 배우자가 적극적이었다는 이유 그리고 본인도 피해를 본 것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유 등에 대해서
하소연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만난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하소연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만난 기간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무조건 고액의 위자료가 인정될 거라고 자포자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원론적으로는 만난 기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위자료는 증가한다라고 하지만, 이 부분은 판사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무조건이란 것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원나잇으로 만났다 하더라도 고액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오래 만났다 하더라도 보통 평균적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이 어떤 방식으로든 대응을 할 경우에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고가 청구한 금액은 반드시 감액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감액을 최대한 시킨 후 원고 배우자를 상대로 부상금 소송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피고는 본인의 경제적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일단 피고는 소장을 받은 후 본인이 기각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감액을 해야 하는 상황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일 감액을 시켜야 하는 상황이면 될 수 있으면 조정기일에 구상금을 하지 않는 조건을 포함시켜 최대한 적은 금액으로 합의 시도를 해봐야 됩니다. 만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판결 이후 원고의 배우자를 상대로 부상금 소송을 해야 한다는 점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상간녀, 상간남 소송을 당한 피고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와 만난 기간에 대한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법률상담공작소 블로그를 확인하시거나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